소크라테스의 변명. 저자 플라톤. 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나의 고발자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잊게 만들 뻔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한 많은 거짓말 중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즉, 당신들이 나의 웅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위대한 연설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뻔뻔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웅변의 힘이라 할 때 진실의 힘을 의미했다면 나는 내가 웅변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거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대로 미사역으로 꾸민 연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늘의 맹세코. 나는 그저 그 순간 떠오르는 말과 논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장의 정의로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아테네 사람들 앞에 젊은 연설가처럼 나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나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들이 나를 시장이나 환전상들의 테이블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말하던 말들로 변호하는 것을 들었다면 놀라지 말고 그 때문에 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고 법정에 처음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마치 정말로 외국인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자기 나라의 방식으로 변호한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표현 방식이 좋을지 나쁠지는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발언자는 진실을 말하고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오래된 고발과 첫 번째 고발자들에게 답해야 하며 그 후 고발자들에게 답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래전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허위 고발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고발했으며 나는 그들이 아니토스와 그의 동료들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은 당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고발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당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하늘 위의 것들을 탐구하고 땅 밑을 조사하며 더 나쁜 쪽의 주장을 더 나은 쪽으로 보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퍼뜨린 고발자들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탐구자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으며 나에 대한 고발은 오래되었고 그들이 처음 고발했을 때 당신들은 지금보다 더 민감한 어린아이들이었거나 어쩌면 젊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듣고서도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호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내 고발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미디 시인이 아닌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말입니다. 질투와 악의로 당신들을 설득한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부터 그 말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여기로 불러낼 수 없고 그들을 반대 신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그림자와 싸우듯이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하며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나의 상대가 두 부류라고 가정해 주십시오. 하나는 최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것입니다. 나는 먼저 오래된 것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발을 당신들은 최근의 것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더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호를 시작해야 하며 오랜 시간 지속된 비방을 짧은 시간에 지워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나에게 좋고 당신들에게 좋으며 나의 변호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과를 신께 맡기고 이제 법을 따르며 나의 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비방한 고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멜레토스가 나에게 이러한 고발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비방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의 검사가 되어 그들의 말을 진술서로 요약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며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땅 아래와 하늘 위의 것들을 탐구하고
더 나쁜 쪽의 주장을 더 나은 쪽으로 만들며 그가 말하는 이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고발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사람을 등장시켜 그가 공중을 걷고 내가 많이도 적게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자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멜레토스가 나에게 이렇게 중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진실은 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물리적 탐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임을 증언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이웃에게 말해보십시오. 나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게든 많이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으로부터 이 부분의 고발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사이며 돈을 받는다는 소문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고발도 다른 것만큼이나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류를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침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은 그에게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온티움의 고르기아스, 키오스의 프로디코스, 앨리스의 히피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젊은이들이 무료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시민들을 떠나 자신들에게 오도록 설득합니다. 이들은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돈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테네에 파로스 출신의 철학자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쓴 사람,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있기에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만약 당신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였다면 그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 조련사나 농부를 고용하여 그들의 고유한 덕성과 탁월함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니 당신은 그들에게 누구를 지도자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덕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들이 있으니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의 수업료는 얼마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파로스 출신의 에베노스입니다. 그의 수업료는 5미나입니다. 나는 속으로 에베노스가 정말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적당한 금액으로 가르친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졌다면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거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그러한 종류의 지혜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아마도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 소크라테스, 하지만 당신에게 제기된 이 고발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당신이 무언가 이상한 일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소문과 이야기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서둘러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당한 요청으로 보고 내가 지혜롭다고 불리며 악명 높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적으로 진실을 말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의 이 명성은 내가 가진 어떤 종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지혜냐고 묻는다면 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지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반면 내가 언급한 사람들은 초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나의 명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다소 과장된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할 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증인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 증인은 델포이의 신입니다. 그 신은 내가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나의 친구였고 또한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에 당신들과 함께 유배를 나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카이레폰은 모든 일에서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델포이에 가서 대담하게 신탁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신탁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피티아의 여제관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레포는 지금 죽었지만 그의 형제가 이 법정에 있으며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왜 이런 악명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의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수수께끼의 해석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께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것이 신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이 질문을 시험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신에게 가서 반증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고 평판이 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정치가를 선택해 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그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실제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보다는 나은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더 높은 지혜를 자처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명의 적을 만들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도처에서 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의 말씀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신탁의 의미를 밝혀야 한다. 나는 개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에게 맹세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하기에 맹세합니다. 내가 얻은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리석었고 그다지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나았습니다. 나는 내 방황과 헤라클레스의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여정을 통해 신탁이 반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난 후 나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비극 시인, 디티람보스 시인 등 모든 종류의 시인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의 무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제 그들이 너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작품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을 가져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겠습니까? 나는 거의 부끄러워 고백하기 힘들지만 나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시인들이 지혜에 의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천재성과 영감에 의해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점성술사나 예언가처럼 많은 훌륭한 말을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인들은 나에게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의 힘으로 자신들이 다른 것들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모르는 많은 훌륭한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 점에서 그들은 확실히 나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장인들도 시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였기에 자신들이 모든 고귀한 일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결함이 그들의 지혜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탁을 대신하여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지식도 없고 그들의 무지도 없는 지금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같은 무지를 가진 채 그들처럼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또 신탁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가 더 낫다고. 이 탐구는 내가 가장 나쁘고 위험한 적들을 많이 만들게 했고 또한 많은 비방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못한 지혜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테네 시민들이여 오직 신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다니며 시민이든 이방인이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나는 공적인 일에도 개인적인 일에도 시간을 쓸 수 없었으며 신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나는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 특히 할 일이 없는 부유한 계층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 시험받는 모습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나를 모방하여 다른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금방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시험당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대신 나에게 화를 냅니다. 이 말썽꾸러기 소크라테스, 이 악한 젊은이들의 미혹자라고 말하며 누군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을 행했거나 가르쳤다는 말인가? 그들은 대답할 수 없고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들은 철학자들에게 흔히 붙는 고정된 비난을 반복합니다. 그 비난이란 하늘 위와 땅 속의 일들을 가르치고 신들을 믿지 않으며 더 나쁜 주장을 더 나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가식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진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다수이고 야심차며 열정적이며 전투 대열을 갖추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여러분의 귀를 그들의 끈질기고 거센 비난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때문에 세 명의 고발자 멜레토스, 아니토스, 그리고 라이콘이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멜레토스는 시인들을 대신해 나와 싸우고 아니토스는 장인들과 정치가들을 대신해 그리고 라이콘은 웅변가들을 대신해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이 엄청난 비방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여 진실이고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솔직함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움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편견의 근원이며 여러분은 이 조사나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고소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변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라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멜레토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변론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을 행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세부 항목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악을 행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멜레토스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지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장난으로 남을 재판에 회부하려 하며 그가 정말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문제에 대해 열의를 보이는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여기로 오십시오. 멜레토스,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젊은이들의 발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까?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재판관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의 발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자를 찾아내었으니 그들의 발전을 담당하는 자도 알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보십시오. 재판관들에게 그들의 발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십시오. 멜레토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군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이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친구여, 당당히 말해보십시오. 그들의 발전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멜레토스 법입니다. 소크라테스 하지만
나의 좋은 친구여. 그것은 내가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법을 처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관들, 멜레토스, 그들은 법정에 나와 계십니다. 그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모두가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가요? 멜레토스, 모두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헤라 여신께 맹세코, 좋은 소식이군요. 개선자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방청객은 어떤가요? 그들도 젊은이들을 개선시키나요?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을 개선시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은요? 멜레토스, 네. 원로원 의원들도 그들을 개선시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국민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타락시키나요? 아니면 그들 역시 개선시키나요? 멜레토스, 그들 역시 개선시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그들을 개선하고 고양시키지만 나만이 그들을 타락시키는 유일한 자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주장인가요?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옳다면 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내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사람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세상 모두가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나요?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말 조련사, 즉 말의 훈련자는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나요? 그것이 말에 대해서나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이지 않나요? 멜레토스, 아니토스가 뭐라고 말하든 그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단 한 명의 타락자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선자라면 그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멜레토스, 당신은 젊은이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나를 고소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멜레토스,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우스께 맹세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악한 시민들과 선한 시민들 중에서 어느 쪽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가요? 답해 보십시오, 친구여.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이 요구하니 답하십시오. 누구든지 해를 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멜레토스, 물론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나쁘게 만든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멜레토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당신은 방금 선한 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뛰어난 지혜가 이렇게 일찍 깨달은 진리가 맞다면 나이든 나에게는 아직 어두움과 무지가 남아있어.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나로 인해 타락하면 내가 그로부터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타락시키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니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무의식적이라면 법은 무의식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적으로 나를 불러 경고하고 훈계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조언을 받았다면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 법정에 데려왔습니다. 여기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벌을 주는 곳인데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보시다시피 멜레토스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멜레토스, 내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타락시켰다고 주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소장에서 유추하건대 당신은 내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부정하고 대신 새로운 신성이나 영적 존재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방식인가요? 멜레토스,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신들의 맹세코, 멜레토스, 우리가 말하는 당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법정에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시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들을 인정하도록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신들을 믿고 있으며 완전한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과는 다른 신들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소. 당신의 주장은 내가 신들을 믿고 있지만 그 신들이 도시가 인정하는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단순한 무신론자이며 무신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멜레토스 후자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말 놀라운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멜레토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태양이나 달의 신성함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멜레토스, 재판관들이시여, 제가 보증하건대 그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양을 돌이라고 말하고 달을 흙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멜레토스, 친구여, 당신은 아낙사고라스를 고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당신은 이 재판관들이 무식하여 아낙사고라스 클라조메나의 저서에 이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은 그러한 주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군요.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종종 극장에서 상연되지 않습니까? 관람료는 고작 1드라크마입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내고 소크라테스를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엉뚱한 주장을 내세운다면 말이요. 그러니 멜레토스, 당신은 내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겁니까? 멜레토스, 나는 제우스께 맹세코, 당신이 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당신조차도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멜레토스가 경솔하고 뻔뻔하며 그가 이 기소문을 단지 장난이나 젊은 혈기로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을지, 혹은 그가 나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소문에서 그가 스스로를 모순된 주장 속에 빠뜨린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신들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지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그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멜레토스,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내가 평소 하던 방식으로 말하더라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상기시킵니다. 멜레토스, 누군가가 인간에 관한 것들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그가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방해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승마에 대해 믿으면서도 말을 믿지 않거나 플루트 연주에 대해 믿으면서도 플루트 연주자를 믿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친구여, 답을 회피하니 내가 대신 법정에 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누군가가 영적이거나 신적인 존재를 믿으면서 그 영혼들이나 다이몬 반신반인들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멜레토스, 그럴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법정의 도움으로 당신에게서 그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군요. 하지만 당신은 기소장에서 내가 신적이거나 영적인 존재들을 믿고 가르친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적 존재들을 믿는다면 영혼들이나 반신반인들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침묵이 동의의 표현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영혼들이나 반신반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들이거나 신들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멜레토스, 물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이 만든 재미있는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신반인들이나 영혼들은 신들인데 당신은 처음에는 내가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내가 신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반신반인들을 믿는다면 말이죠. 만약 반신반인들이 님프나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신들의 사생아들이라면 신들의 자식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노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말이나 나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멜레토스, 이런 허튼 소리는 당신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소할 실제적인 이유가 없어서 이런 기소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력 있는 사람도 당신의 말에 설득당해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신들이나 반신반인들, 영웅들을 믿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멜레토스의 고소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장황한 변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만약 내가 파멸된다면 그것은 멜레토스나 아니토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질투와 비방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선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나는 그들 중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서 조기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생사에 연연하기보다 그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선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악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견해대로라면 트로이에서 전사한 영웅들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위험을 경멸하고 오히려 불명예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 열망했을 때 그의 여신 어머니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고 헥토르를 죽이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킬레우스는 이 경고를 듣고도 위험과 죽음을 완전히 경멸했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살면서 친구의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즉시 죽어서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배 앞에 머물러 지상에서의 짐이 되어 비웃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아킬레우스는 죽음과 위험을 조금이라도 고려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맡은 자리, 그것이 그가 선택한 자리든 지휘관이 그를 배치한 자리든 그곳에서 위험이 닥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명예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포티다이아, 암피폴리스, 델리온에서 당신들이 뽑은 장군들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내 자리를 지켰던 내가 이제는 신이 나에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탐구하는 철학자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을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나 다른 두려움 때문에 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일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 죄로 재판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신탁을 어긴다면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척한 것일 테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가식이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지는 그 죽음이 어쩌면 가장 큰 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무지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무지 말입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하 세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불의와 더 나은 자에 대한 불복종은 악하고 치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한 악보다는 가능한 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를 지금 석방하면서 아니토스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다면, 즉 내가 기소된 이후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니토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이번에 석방해주되 한 가지 조건을 건다면, 즉 내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탐구하거나 사색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사형에 처해지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신에게 순종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한 철학의 실천과 가르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테네라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현명한 도시의 시민이면서도 돈과 명예와 평판을 쌓는 것에만 신경 쓰고 지혜와 진리, 그리고 영혼의 가장 큰 개선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신경 씁니다 라고 대답하면 나는 그를 곧바로 떠나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조사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가 미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있다고 말만 한다면 나는 그가 더 큰 것을 과소평가하고 더 작은 것을 과대평가한 것에 대해 그를 책망할 것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하지만 특히 시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국가에 있어 나의 신을 향한 봉사보다
더 큰 선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이나 재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영혼의 가장 큰 개선에 먼저 신경 쓰라고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덕은 돈에 의해 주어지지 않으며 미덕으로부터 돈과 다른 모든 선이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교리라면 나는 분명 해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니토스의 말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를 석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의 길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가 여러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중 일부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죽이면 나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도 저를 해칠 수 없으며 멜레토스나 아니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토스가 나를 죽이거나 추방시키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큰 해를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 자체가 더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변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신의 선물인 저를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신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죽인다면 저와 같은 후계자를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쓰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일종의 등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테네라는 거대한 말에게 붙여준 등에처럼 말입니다. 아테네는 그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리고 그것을 활력 있게 할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이 국가에 부여한 그 등에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설득하며 책망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므로 저를 살려두기를 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화가 나서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저를 때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이 여러분을 보살피시어 또 다른 등에를 보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면 나는 내 일에 신경을 썼을 것이고 여러분의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있거나 내 권고가 보수를 받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의 고소인들조차도 내가 누구에게서든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증인이 없습니다. 나의 가난이야말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왜 공적인 일에 나서지 않고 사적으로만 충고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신탁이나 징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멜레토스는 이 신탁을 기소장에서 조롱했습니다. 이 신호는 일종의 목소리로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나에게 왔습니다. 항상 내가 하려는 일을 금지할 뿐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치에 나서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정치에 참여했더라면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나 다른 다수와 싸우면서 공정하게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려면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자리에 머물러야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테네에서 한 번만 공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안티오키스 부족이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장군들의 재판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군들을 법에 어긋나게 집단으로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그 재판을 옳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불법에 반대하는 유일한 프리타네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했고 연설가들이 저를 탄핵하고 체포하겠다고 협박할 때에도 감옥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법과 정의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정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30인 과두정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나와 4명의 다른 사람을 불러 살라미스의 레온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키려 했던 명령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압제적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4사람은 레온을 데려왔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30인의 권력이 곧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정의를 지켰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항상 같은 행동을 해왔고 나를 악의적으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비열하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정식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에게 와서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 되든 좋은 사람이 되든 그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가르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서 사적으로 무언가를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가?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가장 위선자들에 대한 신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그 안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는 이 의무는 신이 저에게 부여한 것이며 신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전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곧 반증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면 지금 성인이 되어 제가 젊은 시절 잘못된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저를 고발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친척인 아버지, 형제 혹은 다른 가족들이 저에게서 그들의 가족이 어떤 해를 입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들의 기회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들을 많이 봅니다. 저와 같은 나이와 동일한 도시에 사는 크리톤이 있으며 그의 아들 크리토블로스를 또한 봅니다. 그리고 스페투스의 리사니아스도 있는데 그는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피수스의 안티폰도, 그는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교류했던 사람들의 형제들이 몇몇 있습니다. 테오도티데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투스가 있고 테오도투스의 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도쿠스의 아들 파랄루스가 있고 그는 형이 테아게스를 두고 있으며 그리고 아리스톤의 아들 아데이만투스가 있는데 그의 형 플라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도루스의 형인 아이안토도로스도 제가 봅니다.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멜레투스가 그의 연설 과정에서 증인으로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다면 그들을 지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아니, 아테네 시민들이여,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들의 친척을 타락시킨 자, 해를 끼친 자로서 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순수한 노인 친척들까지도. 왜 그들도 저를 지지해야 하는가? 정말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멜레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이것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어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제가 그와 같은 혹은 심지어 덜 심각한 경우에 재판관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청한 것을 떠올릴 때 저에게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법정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저는 아마도 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조는 그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저에게 화가 나서 제게 반대하는 투표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공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저는 인간이며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나무나 돌이 아니라 호메로스가 말했듯이. 그리고 저는 가족이 있으며 아테네 시민들이여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성인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 중 아무도 여기 데려와 당신들에게 무죄를 청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시나 당신들에 대한 경의를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지금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적 의견을 고려할 때 저는 이런 행동이 나 자신과 당신들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한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제 나이에 이르렀고 지혜에 대한 명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 의견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세상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다른 어떤 미덕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폄하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할 경우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만약 당신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준다면 불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존경하고 명령을 내리는 가장 저명한 사람들이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들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슬픈 장면을 연출하고 도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보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처벌할 의향이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 의견을 제쳐두고 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얻기보다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의 의무는 정의를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맹세했으며 그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당신들도 그런 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증의 습관은 결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멜레투스의 고소로 신성을 부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제가 비겁하고 불경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아테네 시민들이여 당신들의 맹세를 설득과 간청으로 압도할 수 있다면 저는 신이 없다고 믿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신을 믿지 않는 혐의로 유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제 고소인들이 믿는 방식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과 신에게 제 사건을 맡기며 당신들에게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예상했으며 투표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저는 저에게 반대하는 대다수의 수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30표가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면 저는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멜레투스를 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이투스와 리콘의 도움 없이 그가 법에서 요구하는 5분의 1의 투표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는 1000드라크마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으로 처벌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시민들이여, 저는 무엇을 제안해야 할까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내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재산, 가족의 이익, 군직, 공화국에서의 발언, 그리고 마그스트라직과 음모, 정당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나 자신과 당신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돌보고 미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만약 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맞은 보상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능으로 당신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가장 적절할까요? 프리타네움에서의 유지비보다 더 적절한 보상은 없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는 올림피아에서 말이나 전차 경주에서 우승한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핍하고 그는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처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프리타네움에서의 유지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에서, 즉 눈물과 기도에 관한 이전의 발언에서 저를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고의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테네의 다른 도시들처럼 사형 사건이 하루 만에 결론 나지 않는 법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설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큰 비방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만큼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 자신이 어떤 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요? 제가 멜레투스가 제안한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제가 죽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저는 확실히 나쁜 것인 처벌을 제안해야 하는가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좋겠나요? 그렇다면 왜 저는 감옥에 살면서 연간 마그스트라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가요? 또는 벌금이 처벌이 된다면 벌금이 지급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요?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부과할 처벌인 추방을 제가 제안한다면 제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들, 즉 나의 시민들이 제 연설과 말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불쾌하고 실증을 느끼며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다른 곳에서 견딜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며 끊임없이 유배의 장소를 바꾸며 항상 쫓겨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 여기서처럼 젊은이들이 저에게 모여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의 어른들이 제 요청에 따라 저를 쫓아낼 것이고, 제가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저를 쫓아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할 것입니다. 그래, 소크라테스, 하지만 너는 입을 다물 수 없겠니? 그렇게 하면 외국 도시로 가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제 대답을 이해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은 신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자면 미덕과 당신들이 저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성찰하는 것에 대해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이며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제가 진지하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저는 결코 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있었다면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서 범죄를 평가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으므로 여러분에게 제 형편에 맞게 벌금을 비례적으로 부과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마도 저는 미나 하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저는 그 처벌을 제안합니다. 플라톤, 크리톤, 크리토블로스, 아폴로도루스, 여기 있는 나의 친구들이 저에게 30미나를 제안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보증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0미나를 처벌로 삼으십시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죽인 대가로 받게 될 나쁜 이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였다고 말할 것이고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혜롭지 않지만 여러분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죽음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형에 처한 여러분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가 무죄를 얻기 위해서 발언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유죄 판결의 원인은 발언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많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위험에 처했을 때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며 제 방어 스타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며 살기보다는 저의 방식으로 말하며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법정에서 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투 중에는 무기를 버리고 추적자들 앞에 무릎 꿇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문제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부정의는 죽음보다 빠르게 달려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느리게 움직이며 느린 주자는 나를 추월했습니다. 내 고소인들은 날카롭고 빠르며 부정이라는 빠른 주자는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며 이곳을 떠나고 그들도 진리를 통해 악행과 잘못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운명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를 죽인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죽음의 순간에는 예언력이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나의 살인자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제가 떠난 직후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여 고소인을 피하려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고소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고소자들은 더 무분별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에 더 불쾌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쁜 삶을 비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거나 존엄한 탈출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남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떠나는 순간에 저의 판사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친구들이여, 저를 무죄로 판단해 주셨다면 이제 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판관들이 바쁜 지금 제가 죽어야 할 장소에 가기 전에 잠시 대화합시다. 여러분은 제 친구이며 제가 이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판사들이여, 제가 진정한 판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신탁의 원천인 신성한 능력은 내가 작은 실수나 오류를 저지를 때마다 나에게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이자 최악의 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나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나 말할 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반대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종 연설 도중에 중단당했지만 이제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 신탁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겪은 일이 좋다는 암시이며 죽음을 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보통의 신호는 제가 악에 가고 있지 않고 선에 가고 있다면 분명히 저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무의식 상태이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주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이고 꿈조차 없는 깊은 잠과 같은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꿈도 없는 편안한 잠의 밤을 선택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그가 인생에서 보낸 나날을 비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도, 사적인 사람도, 심지어 위대한 왕조차도 그런 날이나 밤을 많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음이 그렇게 생겼다면 나는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밤은 단지 하룻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른 장소로의 여행이라면 그곳에서 모든 죽은 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친구들이여, 여러분, 그리고 판사들이여, 무엇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인가? 만약 진정으로 여행자가 저 세상에 도착하면 이 세상에서 정의의 교수들로부터 해방되고 그곳에서 참된 판사인 미노스와 라다만투스, 아이악스, 트립토레무스와 같은 신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여행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오르페우스나 뮤세우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일까요? 정말로 만약 이 사실이 참이라면 나는 다시 그리고 또 죽고 싶습니다. 나도 또한 팔라메데스나
텔라몬의 아약스와 같은 고대의 영웅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나의 고통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지 않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진정한 지식과 거짓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서도 나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를 가장한 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들이여, 누가 위대한 트로이 전쟁의 지도자나 오디세우스, 시시포스를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 남성과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무한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저 세상에서는 질문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만약 말이 사실이라면 불멸할 것입니다. 아, 판사들이여, 죽음에 대해 기운을 내고 선한 사람에게는 삶이나 죽음 후에 어떤 악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는 신들에 의해 소홀히 여겨지지 않으며 나의 다가오는 끝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죽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탁도 어떤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저를 유죄로 판단한 여러분이나 고소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들이 저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으려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제 아들이 자라면 저를 친구로 삼아 그들이 부에 대해 혹은 어떤 것에 대해 미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도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려 할 경우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들이 신경 써야 할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언가인 척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아들 모두 여러분에게 정의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저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오직 신만이 아는 일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